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쟁점,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검 해체되고 지금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예, 저는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특검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 예. 특검은 이제 수사기관 수사 기능만 이제 중단된 상태고, 네. 예, 여전히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특검은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21일 날 검찰청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조사받으라 했는데 소환 조사 통보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이 연장됐다면 그죠 하는 아쉬움들이 국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예. 이게 먼저 좀 선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랄지, 예.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벌었던 여러 가지 예. 인사 개입이랄지, 예. 뭐 직무,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죠. 예. 그리고, 만약 특검이 연장됐다면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네.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검찰이 하던 것보다라고 했던 말씀하실 때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네. 조금 이 특검 수사 기능이 좀 검찰에서 사라진 게 좀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전에 이제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그 특수사 기능이 예. 강력하게 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수부가 이제 폐지되면서 예.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그 그 중앙수사부가 했던 역할을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가 이제 대신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 기밀이랄지 예. 뭐 유출 문제,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 뭐 이런 문제, 외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이제 그 특수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박영수 특검이 예. 이제 그 중수부장을 2기나 연임했던 예. 특수수사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좀 그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예. 이정훈 변호사께서는 좀 이렇게 몸무게가 좀 줄으셨습니까? 잠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게 거의 뭐 밤에 2, 3시에 그러셨죠? 조사가 맞춰지는 경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새벽까지 아침까지 조사가 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라 한다면 실제 그 팀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의 퇴근을 못 합니다. 네. 또 아침 새벽에 이제 압수수색을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규칙했죠. 그게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깊은 내용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타고 나온 장시호 씨는 뭐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네.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다른 피의자와 비슷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조사받는 안에 되게 젠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조사를 받는 과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좀 이게 옆에 과자나 왜냐하면 그런 것도 좀 준비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뭐 간단하게 커피라든가 이런 마시를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타서 드시라고 하면 본인이 뭐 옆에 있는 다른 분을 시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음료수를 꺼내 먹는다든가 뭐 이랬었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랄을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제 되게 이제 그 음추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뭐가 먹고 싶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뭐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어느 분이었던 간에 아마 특검에서는 아마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아마 사줬을 것이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이정원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특검 변호사분들과 박영수 특검께서 느끼신 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 국민들 촛불시를 이제 이후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이슈 또는 어떤 화두가 한 발짝 좀 전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 화두로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묻혀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예. 뭐 이 부분이 특검 수사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걸 통해 그것 때문에 예. 특검에서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부분,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죠. 예.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예. 견제받지 않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밝혔던 부분. 또 하나는 예. 이제 그 정견 유착의 고리. 예. 예. 그게 이제 뭐 삼성을 비롯해 예. 사실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예. 그 부분에 일단은 좀 밝혀냈다는 부분.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삼성 외에 또 다른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국정농단. 네. 그 결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요. 물론 뭐 특검 조사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네네.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이제 소환되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거의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그 특검에서는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이미 네. 질문지까지 충분히 다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예. 충분히 지금 현재 조사를 위한 질문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을 거고. 특검 자료가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또 넘겨받았을 테니까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예. 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도 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제기 할 만큼 이제 뭐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테니까 예. 대통령의 조사에 대한 태도가 문제겠죠. 그렇군요. 그 태도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그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면 조사는 끝내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임하시겠죠. 이번에는 뭐 피해 나갈 수 없겠죠. 응하시겠죠. 지금 현재 야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응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강제 수사 그런 방법은 동원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환한 다음에 바로 조사하시면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실제 그 최순실하고의 수백 차례 통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 청와대 내부에서 안정범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만들었던 문건들이 서로 돌았고요. 뭐 그랬던 정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던 부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조사를 이제 거부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그 내용 불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피의자들을 감싸주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속영장 청구감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특검에서 그동안에 대면 조사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증거를 찾으려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결국은 영장이 집행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과 검찰부터 적용된 혐의가 한 13개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13개를 전부 다 수사하는 겁니까? 검찰이? 그럼요. 그 부분이 지금 그 혐의로 다른 그 공범자들이겠죠. 그분들의 혐의로 이제 적시가 됐고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이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다. 특검 수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 부분 언론엔 제기가 안 됐는 게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 발표 때 몇 가지를 예. 이제 적시를 했는데 예. 그거 이외에도 예. 충분히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할 만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 증언이라든지 예. 진술 증거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지금 피해자들이 아직 수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계좌나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양인 간의 합의와 통화와 인증 뭐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게 단순 뇌물죄가 안 된다는 분이지. 제3자 뇌물죄는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단순 뇌물죄는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뇌물을 이제 수수를 했을 경우 이제 그게 단순 뇌물죄인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익을 제공한 그러니까 그 편의를 봐준 거는 제3자일 경우 제3자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부분이 설령 일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공소장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976번님 특검 고생하셨습니다. 조사해 오신 입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구속되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병우 라인도 걱정이 있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해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제 특검은 특검법 2조상에 수사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혐의가 국정농단이 있는 걸 전제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가담했느냐 아니면 그거를 보고도 혹시 직무태만했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사후적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로직상 앞에 국정농단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사가 좀 순서상 뒤로 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특검 수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나누는 검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20일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현실에서 특검 수사관이 본 내용들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면서 그러셨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진실이 되었건. 지금 헌재에서 이정원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 그 주문을 읽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요. 권한 남용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뇌물죄 판단은 넘어간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하려고 하다가 4가지만 하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그 특검에 수사했던 내용이 기록이 일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특수본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특검 그 수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헌재 판단에서 사실 큰 영향,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법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에서 그 기준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이 된 거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들 추후 또 법정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뭐 내용이 밝혀지겠죠. 그리고 또 추후 검찰에서 더 많은 내용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정원 변호사님하고 약속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이은지 PD한테도 부탁드려야 될 게 이 진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에 뭐 친절하게 많은 브리핑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시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좀 내용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쉬운 부분을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지지를 받으셨는데 세월호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미결된 상태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그 당시의 근무 일지, 당시의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해서 이제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아마 그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한번 수사 내용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어떤 기업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SK, 롯데 이런 기업도 아마 수사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 수사 내용부터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삼성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네. 박영수 검사 특검이시든지 많은 그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인맥 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로비도 상당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선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예.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개인 휴대폰을 착신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저 수사관분들. 네, 예. 변호사분들. 특검님이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 워낙 전화가 외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걸 개인적으로 착신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 자체는 이제 외부 청탁이나 일절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특검의 의지였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영장 청구 그 즈음에 예. 그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그 추사 지휘를 위해서 예. 그 보안상 전화번호가 보안상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게 박영수 특검의 결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 수사를 하신 이정훈 변호사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즌 2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시즌 2가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우선은 검찰 수사가 이제 네.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단건 수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네. 만약에 이 부패 고리를 전반적으로 끊으려고 한다면 예. 이걸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봐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예. 그걸 통해서 전방위적인 그 조사가 예.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싶습니다. 5541번님 전 대통령 조사할 때 호칭 어떻게 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합니까? 아니면 박근혜 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서상으로 예. 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름 세 자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아, 박근혜? 네. 아, 그렇군요. 0455번님. 네. 그러고 예. 이렇게 호칭을 하겠죠. 예. 피의자는. 아, 피의자는? 네, 이렇게 질문하겠죠. 0455번님. 박영수 특검팀은 대한민국의 포청천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특검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정경유착 연결고리 끄는 거, 네. 국정농단,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하게 한 거. 네. 차기 정부에게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죠. 네. 네, 없어야겠는데 어쨌건 그 정경유착의 고리는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이외에 예. 현재 뭐 일부 거론되는 또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대기업들의 그 최순실 등의 인사농단, 예. 뭐 아니면 그 개입, 그걸 통한 이권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 부분 특검 내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좀 나오셔서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